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시 입결 분석 대학교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우선 이제 동국대학교의 올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이른바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죠. 이제 첨단 분야라고 해서 첨단융합대학, 바이오 시스템대학, 그리고 공학대학에서 이제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 뭐 등등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이제 모집 단위와 이제 정원이 증원됐다라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모집 단위에서 경영대학이 기존에는 경영, 회계, 경영정보라고 세 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경영대학, 단과대학 모집으로 이제 변경됐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기존의 경영, 회계, 경영정보의 입결을 이제 어떻게 판단해서 볼 거냐. 아무래도 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평균치를 나눠서 우선은 입결을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세 번째는 두드림 전형이 있었고, 이 IT 계열, 소프트웨어는 두드림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전형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그냥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이 되었다.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수시 전형 기준에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 크게 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뭐 그나마 하나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맨 마지막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 전형별 반영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동국대학교 26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이게 교과 70에 서류 30%를 반영하는데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이제 고교별 8명.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두드림 전형하고 두드림 소프트웨어가 올해부터는 이제 두드림이란 이름으로 통합된다라는 거. 실제로 기존에도 뭐 반영 방법이 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전형명이 바꾼 걸 하나로 통합을 했다. 그리고 이거 이외의 종합 전형에는 동국대가 아무래도 이제 불교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따로 있어서 기회균형 전형하고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틀립니다. 이제 추천 조건 자체가 아예 틀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이제 불신자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불신자시다 라고 한다면 뭐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 한번 눈여겨볼 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논술 전형.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최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연계열 약학과가 동일한 조건에서 과탐이 필수였어요. 탐구는.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25 수시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동일합니다. 이른바 꼭 과탐을 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른 수능 최저의 기본적인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교과 20, 출결 10, 논술 70%. 우선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한번 보죠. 교과 70에 서류 30이고요. 고교별 8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과 70이긴 하지만 실질 반영별, 실제로는 얼마만큼 반영을 하냐. 85.4%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30%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반영되는 비중은 15%가 안 된다. 그래서 교과 중심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식은 인문계열은 국수사형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수과형 한국사. 한국사는 이제 필수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상위 10과목이 1등급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이 추천을 받기를 우선적으로는 권해드려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조건이 된다고 하면. 물론 반영 방식을 봤을 때 등급별 점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약합니다.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9점이에요. 3등급이 9.95점, 4등급이 9.9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10과목이면 100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4등급 10과목이면 9.9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 이거 거기에 만약에 서류 종합평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역전 가능하지 않느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환산 점수 산출한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미묘한 점수가 아주 결정적이다. 실제로는 1등급 혹은 2등급 이내에 무조건 들어와야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류평가라고 하는 저 30%, 실질적인 내용은 14.6%가 들어가는 이 서류평가 뭘 보냐? 크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이제 학업, 진로,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을 다 보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세특, 그리고 출결 상황. 이 세 가지가 교과 전형에서 학업, 진로, 인성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반영되는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 50%, 진로가 30%, 인성 및 사회성이 20%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과 10과목이라고 하는 상위 10과목 등급이 어느 정도냐에 서류평가 요소에서도 절반이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즉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특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류 30%에 대한 영향력도 결국에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교과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25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 기준에서는 인문이 뭐 한 12대 1, 자연 계열이 한 14.38, 그러니까 14.5대 1 정도. 이 영화학과 있죠? 이것도 꽤 인기가 높죠? 14.33, 약학과가 무려 39.5였어요. 충원율 기준에서는 24대에 비하면 좀 많이 증가했죠. 인문계열이 188, 자연이 158, 영화가 한 100%, 약학이 175%. 그러니까 약학과 빼고 나머지는 일단은 충원율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도 충원율이 이만큼 돌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는 부분들이 있죠. 작년에는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부터 이 의학계열 때문에 증원이 늘어나면서 나비 효과로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 좀 약간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파가 최소한 검동 홍수까지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충원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일단 24교과의 충원율을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입결 기준에서는 학교에서 10과목 기준한 입결들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평균 입결도 공개를 했지만 뭐 그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전체 평균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보면 다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과목만 기준해서 봤을 때는요, 인문계가 평균이 1.3에 가장 낮았던 게 1.62, 자연이 평균이 1.25에 가장 낮은 게 1.48, 영화가 1.07에 1.2, 약학은 그냥 1.0, 1.0이었어요. 근데 24대나 25대나 입결만 해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평균과 최저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게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균값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합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최저 기준 하는 게 몇 명 안 될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도대체 내신 10과목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대냐? 거의 1.0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평균이 1.3인데 최저가 1.6이면 1.0에서 1.6 정도가 돼야 1.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85.4%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서류평가에서 무려 50%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교과 및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제 공유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합격하는 학생들은 10과목 기준에서는 거의 1.0 혹은 1.0 뭐 1, 1.02 이내 정도, 1.1 무조건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에 가깝고, 그런 학생들 이외의 학생에서 뽑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 교과로 거의 뽑는다. 요게 제가 보는 이제 기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서류로 이 환산 점수 차이 0.01점, 0.05점을 역전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교과 세특과 얼마만큼 이제 연동되느냐 보면은 높은 등급일수록 세특도 좋습니다. 낮은 등급일수록 세특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학교당 추천이에요. 그리고 학교만 8명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1등급 때 초반 친구들이 뭐 동국대를 쓸 일은 없겠지만 1등급 후반 정도 라인업에서 2등급 초반 때 학생들이라면 건국대, 동국대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근데 건국대는 교통납부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거고, 동국대는 이제 특정 교과목, 상위 10과목을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상위 10과목이 무조건 내가 1등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2등급 초반에 요 고교별 8명 안에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동국대를 무조건 써야죠. 어차피 세특 내용에서 큰 변수값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몇몇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교과 전형에 가깝고 등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전의 변수값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10과목이 1등급이고 세특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 최소한 내가 종합전형으로도 동국대 정도를 내가 쓰려고 했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 쓰는 게 맞다. 그래서 교과로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이제 25 기준해서 지금 입결들 모집 단위에 맞는 입결들을 전부 가져온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최저 기준에서 아주 눈에 튀는 모집 단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1.5 이내, 1.6 이내, 최저 기준에도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 평균 기준 했을 때도 거의 1.1, 1.2 이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중어중문, 뭐 경영학과 같은 게 좀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지리교육. 근데 중어중문하고 지리교육만 갖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문결이 특화된다거나 지리 쪽으로 특화돼서 세특 내용을 봤을 때도 얘는 내신이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되네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 모집단이라 저는 보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좀 방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최저에서 아주 특이한 친구가 뽑혔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 평균이 1.37이다. 평균이 최저가 2.7인데 그러면 이 친구 빼고는 1.0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 속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내신 역량이 좋은 애들이 무조건 많이 뽑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과목 기준에서는 되게 2등급 때, 뭐 3등급 때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있지 않죠. 실제로는 10과목 성적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모집 단위들에 맞춰서 지원하는 단위에 최저보다는 평균값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일단은 두 가지,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전형, 요렇게 일단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일단 불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정입니다. 조계정 산하에서 주지 스님이나 아니면 그 관계되어 있는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 사찰 기준하면 15명 미만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기준하면 15명 뭐 이하다. 그러니까 학교당 15명까지는 일단 추천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강대학교에 이제 그 카톨릭 추천, 뭐, 가톨릭대에 있는 그 카톨릭 추천, 약간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이제 종교재단들이 종교와 관련된 추천 전형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지금 조계정 산하에서 아무튼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신도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무조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종합전형이지만 불구하고 두드림과 불교 추천,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말씀 안 드리지만 기회균형까지 이 세 가지 전형이 모두 다 동일한 세부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생활 충실도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학업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이 50이에요. 아까 우리 교과에서 서류는 학업이 50이었는데요. 이른바 이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50%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20%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각 역량의 세부 평가 요소들을 일단은 다 제가 일단은
표기해놨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올해의 이 종합전형 가이드 내용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일단 생활기록부를 좀 비교 매칭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전형의 입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경쟁률 기준하면 평균적으로는 뭐 20대 1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체하고 약하게 동국대가 인기가 많아요. 인문 자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훨씬 높고요. 충원율 기준에서도 예체 약하게 확실하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충원율이 30%가 안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추가 합격을 한다. 거의 붙으면 그냥 끝난다. 인문 자연은 좀 그거에 비해서 좀 후하고 특히 인문계 충원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기존 연도에서도 24 종합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봤을 때 좀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입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에서 학교에서 보여주는 입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참고 자료입니다. 그 입결대로 써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입결보다 훨씬 내가 좋아도 떨어질 수 있고 그 입결에서 얘기하는 최저컷에 비슷한데도 내가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내신 역량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주로 지원해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느냐 이 정도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는 게 종합에서의 입결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평균하고 최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체하고 약학은 그냥 보세요. 약학은 뭐 그냥 딱 보셔도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맥시멈이 1.47인데 평균이 1.31이라고 하면 대부분 합격한 학생들이 1.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학은 거의 1.2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체능 계열은 뭐 예체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 정도다. 실질적으로는 3.5인데 최저가 5니까 1등급 때에서도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범주가 1에서 5까지 굉장히 넓다. 인문하고 자연계열이 이제 우리 일반고에 우리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의 모집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문계열의 입결을 보면 평균이 2.78이고 자연계열 기준에서 봤을 때는 2.43입니다. 최저 맥시멈으로 본다고 인문계열이 3.76이니까 최고로 합격한 친구를 기준하면은 한 1.78, 1.8대인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1.8, 지금 예를 들면 2.8, 3.8이란 공식이 쓰는 거예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2.43, 2.89잖아요. 그럼 여기는 거의 2.0, 뭐 2.4, 2.8, 2.9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걸로만 우리가 따져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인문계는 자연계는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2.5 이내에는 들어와야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각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진로 역량이란 게 중요해 보이는 모집 단위들이 있고 그래도 진로 역량을 많이 본다 하지만 이 모집 단위는 진로 역량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하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학업 역량이 좀 더 영향력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냐. 입결을 참고한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입결 평균값이 2.8이 넘어가는 모집 단위들은 확실히 진로 역량에 영향력이 끼쳤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2.5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평균값이 2.8이 넘어간다. 근데 내가 거기에 맞는 진로 역량을 갖고 있다 하면 지원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2.7 이내의 어떤 평균 입결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은 진로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업 역량도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모집 단위의 요소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만 안 보시면 2.8 넘으면 진로고 2.7이면 학업 역량 아닙니다. 실제로 일반고는 2.5 이내에는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 정도는 돼야 뭐 해볼만 하지 않나.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솔직히 2.5도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인문계열은 2.5, 자연계열은 그래도 2.3 이내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넘어가도 합격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반면 1등급 후반에 떨어진 애도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즉 생기부 분석을 할 때 역량 파악을 동국대 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평균 최저의 편차값의 모집 단위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문 자연계열 기준하면 이제 10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원율도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붙으면 가는 거야. 입결 기준에서는 인문이 2.9에 3.21이고 자연이 2.82, 3.04예요. 그러면 편차값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여기야말로 정말 뭐 한 2.6 요 정도부터 이제 스타트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정도면 교과로는 동대 어렵죠.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솔직히 좀 물음표가 많이 붙으니 내가 이 추천 조건이 되니까 이 조건에 내가 되니까 그러면 뭐다? 아, 내가 해볼만 하다.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건이 어떠냐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 왜냐? 어차피 동국대를 쓰면 떨어진다고 판단한 애들이야. 교과를 쓰든 종합을 쓰든. 그래도 내가 학교에 대한 네임밸류가 있고 아무튼 추천을 쓸 수 있네 하고 쓰는 거거든. 그런데 무슨 거기서 무슨 뭐 조건이 제가 더 유리합니까? 뭐 불리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 내가 조건만 되면요. 조건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래도 평균값 안에는 들어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거긴 애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모집 단위 기준에서 최고 입결을 예측을 해서 내가 최고 입결에 가깝다. 그러면 저는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진짜 붙을 수 있다. 내가 1차는 무조건 붙고 내가 면접에서 승부 볼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쓰시기를. 그러한 지원 전략을 짜시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두드림 전형, 두드림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그 불교 추천 인재의 각 모집 단위별 입결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친절하게 25, 뭐 24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인 입결들은 나와 있으니까 좀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확실히 이게 우리가 전에 있던 건국대하고의 조금 차이점이라면 건국대는 확실히 동국대에 비하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 동국대는 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전공 적합성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역량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는 것 같다. 논술 전형입니다. 교과 20 그리고 출결이 10% 논술 70%예요. 그래서 논술이 이제 70% 반영이 되는데 수능 최저가 딱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여요.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AI 인문계열, 컴퓨터 AI 자연계열, 경찰행정, 약학 각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존 24대와 차이가 있는 거지 작년 기준에서는 바뀐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냥 크게 바뀐 게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이제 참고를 하시고 논술 유형은 원래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통합교과 인문논술 1, 2로 원래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인문논술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놨고요. 이제 수리논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논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문논술은 이제 국어사의 기준이고 수리논술은 이제 수학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시험 시간 뭐 이런 거 쭉 다 읽으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평가 요소 정도만 우리가 좀 보면은 인문논술은 제시문 이해, 논리적 구성, 문제 해결, 표현력, 분석력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출제의 특징이 전공 편향 없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골고루 냅니다. 영어 지문 없고. 굉장히 그래서 제시문들을 봤을 때 와 되게 방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하다는 게 주제가 되게 방대해. 뭐 이것까지도 뭐 내용이 나오네 하는 정도. 그래서 생소한 지문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학 개념 기준이고요. 뭐 문제 해결 과정 응용과 논리성인데 풀이 과정 중심이라는 거하고 계산보다는 사고력 중심에서 제시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난이도가 아예 없진 않지만 기존에 설명드렸던 건국대의 수리논술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리논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 같다. 뭐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입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약학과는 그냥 미어 터지는 거니까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24대는 장난 아니에요. 324였어요. 근데 작년에 진짜 의대로 좀 많이 넘어갔어요. 약학 원래 준비하다가 야 이거 인원 많아졌네. 그럼 내 그냥 한번 약학 말고 의대로 한번 넘어가 하는 애들이 많아서 약학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200에서 25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수능 최저의 기준은 실제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죠. 약학이 3합 4고 나머지는 일단 이하 모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하 모예요. 그래서 약학이 188.2였는데 25 논술 기준에서 실제 경쟁률이 41.4니까 거의 4분의 1. 그냥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3 이상이 날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저 3합 4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인문하고 자연계열 기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게 4분의 1 났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 한 3분의 1 이상 났죠? 지금 얘도 4분의 1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 이하 뭐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건국대, 동국대 논술 전형을 이제 준비하는 케이스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에 대한 역량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수능 학습 역량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질 경쟁률에서 대부분이 탈락을 하고 논술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합격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거든요. 논술도 지금 100점 만점 기준하면요. 인문계열의 87점, 자연계열의 89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점 후반이죠. 약학계열 93점인 거고. 근데 여기에 교과 20, 뭐 출교 10%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능 최저로 일단 거의 대부분이 걷어지고 그 나머지에서는 결국 논술에서 누가 조금 더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부분 점수에 대한 감점이 누가 더 정리하로 거의 게임이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좀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4 논술 때 수리 자연계열이 78.95였거든요. 그런데 25 논술 때 자연계열 입결이 88.9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0점 이상의 점수가 평균 차이가 나지?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25 논술에서 2번 문항 출제 오류가 나서 만점 처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문항 내는데 2번은 만점 받고 한 문제에서의 점수값만 가지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평균 입결이 커진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자연계열은 대부분이 70점 후반. 그리고 인문계열은 아마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의 점수가 일반적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요거는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의 입결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동국대는 무조건 수능 체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예, 거의 대부분 날려버릴 수 있다. 경쟁자를 다 제거할 수 있어. 그리고 학생부 같은 경우도 200점 중에 150점이 보장 점수예요. 200점 만점에서. 그러면 논술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내신은 그지 같아. 막 5등급, 막 6등급, 7등급에 속해. 근데 내가 수능 최저도 맞췄어. 오케이. 그러면 논술 점수에서 만약에 내가 90점 이상이 나왔다.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니 학생부 200점에서 150점 내가 보장받고 내가 까봤자 50점 까지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인 반영 비율로만 따지면 한 5%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논술에서 역전할 수 있죠. 요 부분이라면. 인문계가 지금 평균이 87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93점, 만약 94점 맞았다. 그럼 점수 기본적으로 해도 5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신 충분히 넘길 수 있죠.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아마 학생부 내신 성적대가 4등급 대니까 5등급, 6등급 해봤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논술에 대한 학습 역량은 수능 기준으로 하는 국어 수학 2등급 요 정도 이상의 내가 일단 역량을 갖추고 논술까지 무난하게 봤다라고 하면은 내신 상관없이 무조건 붙었을 거다.
대신 올해 자연계열은 저 자연계열 논술 점수에 현혹되지 말고 실력을 해결해야 된다. 실제로는 저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 이거 오류예요. 논술 전형 입기 한번 쭉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성적도 오픈해놨습니다. 대부분 뭐 기준하면 이제 뭐 3등급에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일반고 기준에서는 3등급대 친구들이 뭐 2등급 후반에 3등급대 아니면은 이제 자사고가 3등급 후반 이제 외고 같은 경우가 4등급, 5등급대에서 이제 달려오죠.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거의 다 날아간다.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절대적으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실제 경쟁력 꼭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20%대예요. 경쟁력 기준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하모가 장난 아니 어려운 거다. 아무리 뭐 내가 논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논술 준비 다시 말씀드릴게요. 논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논술 실력은 수능 실력인 거예요. 이게 뒷받침이 된 데에 논술에 스킬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냐로 논술 실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논술 학원만 주당장 다닌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논술 학원 다니는 것보다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게 하는 학원을 다녀서 그걸 맞추는 게 솔직히 논술을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큰 거야. 왜? 일단 최저를 무조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입시일보다 동국대 편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명도 이제 입시일보다로 이제 바꿨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시부 컨설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최강스카이 학원에서는 이제 대입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혹시 수시 관련 아니면 생활기록부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 쪽은 저희 입시부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뭐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상담 진행을 하니까요. 지역이 가까우시면 오프라인으로, 뭐 지역이 멋이다 그러면 줌, 화상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니까 문의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최근 입결이 나온 학교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